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왜 오연혜입니다. 웃으십니까? 잠시 후에 나오시는 우리 최 대표님께서 저의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딱 보시더니 이것은 코스피 5천이 가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죠? 코스피가 5천이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지금 저처럼 미리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신중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팩폭을 너무 당하고 와가지고요. 아, 그래요? 약간 많이 아픕니다. 아, 그래. 제가 많은 어떻게 분들에게 웃음을 드리면서 제 웃음과 땀으로 번 제 돈이. 네.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요? 위로 안 되죠? 문영배 전 재판관님 초대해 주세요. 작은 위로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네. 문재판관님 하면 이걸 들으시면 나올 텐데. 네. 자, 6300님께서 날씨가 너무 덥네요. 거기다가 나오는 뉴스가 국민들 더더 덥게 만드네요. 자기 하나 살자고 전 국민을 전쟁 속으로 몰아 넣으려고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살이 떨리네요. 만일 그 당시 김정은이 조금만 잘못 판단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뤄놓은 우리나라가 폐허가 될 뻔했다는 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제발 가려면 혼자 가세요. 절대로 안 말릴 테니까요. 외환죄 부분 정말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서 반드시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정말 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정말 네. 파면 파도 그 없어요. 바닥이 네. 없어요, 이분은. 예. 저는 기회가 된다면 김정은 씨한테 인터뷰 좀 요청해가지고 그때 당시 어떤 심정이 어땠는지. 어제 김병주 의원 나와가지고 네. 이 어떤 윤석열 씨 행위 자체는 평시 같았으면 북한은 무조건 대응을 할 만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북한이 지금 현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쵸. 전쟁 파병 쪽에 넣고. 이런 어떤 국제적 정세 때문에 정신없죠. 김정은이 자제를 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다른 때 같았으면 네.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예. 아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 알았을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김정은이 아마 윤석열 씨보다는 네, 저 사람의 농락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자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정말 끔찍하네요. 네, 다시는 이런 예.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자, 9772님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뉴스에서만 보던 먼 나라의 전쟁이 당장 우리에게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끔찍 그 자체입니다. 이번만큼은 또 다른 불행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무기징역이 아니라 우두머리에게는 사형 꼭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엄하게 다스려야죠. 그렇습니다. 1402님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한 달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안정된 국정 운영이 느껴져서 그런 걸까요? 네, 네. 참. 맞습니다. 한 달 만에 참 많은 변화가 있죠. 국민들이 어떤 투표를 통해서 효능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동안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걸 많이 봐서요. 네. 아마 국민들이 요새 약간 편안하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만 해도 네. 전 마음이 좋습니다. 많이 위안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도 갑자기 한겨레 기사 예. 헤드라인이 떠올립니다. 망할 힘도 없는 국민의힘. 자, 나경원 국민의원은 예.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입니다. 예. 유튜브로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농성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 이것도 제가 좀 좋아하는 김밥 브랜드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겁니까? 되게 네. 되게 오늘 나 관리하고 싶을 때 먹은 그래요? 김밥이에요. 이거 김밥과 커피, 아이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예.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손 선풍기 앞에 책 읽고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농성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지적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 지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예.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농성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했는데 예.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웰빙쇼를 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단식은 웰빙 단식, 출퇴근 단식 아니었습니까?
되게 화나요. 네. 이재명 그때 당시 당대표 시절의 단식은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심각했죠.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거랑 이걸 비교합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니,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나 봐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 폄훼도 화가 폄훼지만 나네. 왜 어떤 본인 보고 웰빙 단식하고 있다 본인의 당에 소속해 계시는 네.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야지 할 갑자기 말이 왜 없으면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그럼 왜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당의 최고위원이 한 말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민망해요. 그 넓은 데서 그 로텐도를 그러니까요. 캠핑 왔습니까? 혼자? 에어컨을 왜 안 틀어주냐고 왜 건의를 합니까? 국민 세금으로 그 사람 하나 이것도 때문에 주말에 김정혁 에어컨을 여기 틀어요. 출연하는 분이죠. 김정혁 전 최고가 말씀하신 건데 거기 주말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로텐도에 에어컨을 왜 틀어요? 근데 그것도 또 그렇고요. 거기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주말에는 그분들 에어컨도 못 틀어가지고 맨날 덥게 일을 하시고 그랬는데 네. 이분이 뭐라고? 이분 농성한다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지 너무 정말 그러기 잘 제발 모르겠습니다. 투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동작구 시민 여러분들 지금 본인의 세금으로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치고 있는 예. 낭비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김성태 의원도 전 의원도 나경원 예. 의원의 농성에 대해 비판했는데 오늘 들어보시죠. SBS 라디오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거 예.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속건놀이 당장 걷어치워야 되는 겁니다. 이 농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도 조선소의 그런 용접꾼들은 이 7월달에 이 무더위 속에서 이 달아오른 그 철판 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한 노동을 하고 있어요. 또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그 탑차 안에 후끈거리는 그 열기 속에서도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요. 이 7월 때약밭 아래 농사 짓는 농부들 그리고 철근 메고 콘크리트 메는 그런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어디 에어컨 켜고 노동합니까?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이에요. 이 농성이라는 것은 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태 전 의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단식 농성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농성이란 거는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약간 자기를 훼손하면서 파괴하면서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 뭐 하시는 이분은 어떤 인생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뭐 짐작하기에는 네. 그냥 언론 노출을 좀 하고 싶으신 거 아닌가. 네. 당대표 선거염도 뭐 이런 게 의심들 아니에요. 근데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보기도 좀 피곤하고. 네. 이분은 그리고 참 샤방샤방하세요. 그래도 판사까지 하신 분인데 참 이런 거 보면 회의감이 듭니다. 정치를 하면 다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늘 저는 생각하는 게 이 국회의원도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근데 그쵸.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면 사람은 누구나 저는 망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 죄송스럽지만 네. 이분도 자신의 어떤 그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권력을 가지셨던 건 아닌가. 네, 한남동 그러니까 앞에 서 계셨을 때부터 이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절하셨죠? 이분 절하는 게 아니라 만나러 가셨었죠. 네. 자, 그리고 예. 어제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이제 오늘 검찰을 떠나면서 검찰 개혁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퇴임사 들으셨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잠깐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정말 어떤 자신의 행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자신 행위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또 반대로 해석하는 네. 어떤 그럴듯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 그 행위와의 괴리만큼 자신이 우스꽝스러워진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쵸. 아무것도 안 해놓고 또 뭐 제가 지적은 뭐 이름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젊은 나이에 어디 가서 큰 권력을 가진 분들도 뭐 대단히 노력한 것처럼 지금은 뭐 개혁 점수는 빵점이고 본인이 그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말들은 그렇죠. 자신을 정말 웃기게 만드는 거예요. 언행 보면. 일치를 좀 제발 좀 해야죠. 유체 이탈 합법 쓰지 않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내란 특검에서 이 검찰도 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파면 파볼수록 이 검찰도 이 내란 전국에서 어떤 이제 혐의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장영태 의원도 아까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국민들 중에 이제 개혁을 강렬하게 원하는 분들이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저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입법
정부는 단단하니까 네. 입법은 뭐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준비 과정에서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어떤 시선을 받고 있는 검찰의 인사들도 네. 절대 이번엔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켜보고 네. 분위기가 이상하면 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네,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예. 당연한 거죠. 그거는. 예. 검찰총장 차기 어떤 사람이 와야 할까요? 검찰총장이 이제 공석이 됐잖아요. 이제 심우정 그렇죠. 씨가 사표를 내고 수리가 된다면은. 예, 그 뭐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분명은 검찰 검찰 개혁에 개혁에. 대해서 철저히 그 네. 검찰 개혁의 지향에 맞춰서 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내가 검찰 개혁에 앞서겠습니다라고 말만 했다가 예. 결국에 이사단이 났는데 개혁을 몸으로 실행하신 분이고 검찰총장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굴 뽑는지 잘 보면 네, 답은 나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윤호 씨. 네. 주식 오를 겁니다.